악재 반영은 1등입니다. 올 한 해 국내 증시의 분위기가 그러했죠. 어제도 동일했는데요. 양대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을 장 초반부터 보이면서 결국 회복을 해주지 못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2%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1.9%대 하락이 나오면서 이날장에서도 연준 그리고 마이크론이라는 겹 악재에 시장이 크게 노출이 되면서 외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도 흐름이 나왔습니다. 일단 마이크론 실적 자체는 긍정적이었지만 실적 전망,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이날장에서 국내 대형 반도체 관련주들의 급락 흐름이 나왔고요. 특히 SK하이닉스는 4.6%까지 주가 하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장에서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담아가는 종목으로 꼽기도 했는데요. 실제 주가는 하락을 했지만 SK하이닉스의 순매수 흐름을 보여줬던 외국인들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을지 오늘 장에서의 분위기도 같이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우리 국내 증시를 더 힘들게 했던 건 바로 이 환율 이슈도 있었죠. 장중 기준으로 1,450원 선을 돌파하면서 이 환율에 대한 부담감, 증시가 그대로 느껴갔던 하루였고요. 이 시장이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흔들리다 보니까 결국 그 안에서 부각됐던 거는 다시 한번 정치 테마주였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이날장에서 52주 신고가 정치 테마성을 띠고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다음 장을 통해서 전반적인 테마와 이슈의 흐름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매일이 고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는 테마들 위주로 지속적인 순환매 흐름은 나타나고 있지만 워낙 테마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호흡을 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재건 같은 경우는 연일 시세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이 트럼프 그리고 이 러시아 측의 입장을 계속 확인을 해보시면서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팔로우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날장에서는 전진 건설 로봇이 가장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실제로 우크라 재건과 관련을 해서 사업에 체결해놓은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선별해서 투자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SG나 대동 같은 기업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초전도체나 양자암호 같은 경우도 사실은 테마성에 훨씬 가까운 종목이기는 합니다. 초전도체 지금 작년부터 해서 한 번씩 시세가 나올 때 강하게 슈팅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이날장에서도 카이스트가 세계 최초로 소형 초저온 냉각 장치를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린 리소스가 상한가 안착을 하기도 했고요. 워낙 테마성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꼭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팅도 사실상 아직까지는 테마성이 강한 종목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술의 상용화라던가 어떤 회사가 그래서 정말 기술력을 이끌고 갈 것인지를 놓고 아직도 시장이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명확한 주도주가 없는 대표적인 이 테마성의 장세 중 하나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미국 쪽에서는 최근 6개월 동안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의 급등 흐름이 강하게 나온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퀀텀 컴퓨팅은 1,700% 가까이 지난 6개월 동안 주가 상승이 나왔었고 리게티 컴퓨팅도 710%나 강한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아직 미국 주식만큼이나 국내 관련주들이 강한 시세를 보여주진 않았지만 지난주부터 해서 연일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의 흐름들 계속해서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잠잠했기 때문에 더욱더 정치 테마주들의 부각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유승민, 김동연 그리고 우원식 의장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어제 시간 외에서도 사실상 이 정치 테마주가 전체적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던 종목과 하한가를 갔던 종목들 정치 테마주로 확실하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관련주가 어제는 오랜만에 시간에서 강한 반등을 보였고요. 어제 장중까지만 하더라도 강한 상승을 보였던 우원식 의장 관련주들은 하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대권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일단 1차적으로 선을 그으면서 그동안
그동안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이 시간 외에서는 하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고 어쨌든 야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혹은 그 외 다른 제3자의 인물이 될 텐데 그동안 우원식 의장이 시장에서 연일 부각을 받다가 이쪽에서는 아니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어제 시간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상한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새로운 인물이 시간에서 등장하기도 했죠. 황교안 전 총리가 부정선거는 맞는 사실이다. 그리고 대통령은 내란이 아니고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돕겠다라는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내놓았는데요. 일단 관련주들 이 정도로 종목을 추려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워낙 시세가 빠르게 바뀌고 있고 시장 안에서 수급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작은 코멘트 하나로도 시장 안에서 수급 쏠림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주목하시면서 관련주들 일단은 추려봤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외 이슈들도 계속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고환율 때문에 시장에서 울고 웃는 종목들 나뉘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당분간은 고환율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집중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원달러 환율 1,500원까지 간다라는 전망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 장중에서도 1,450원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훨씬 더 체감이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어제 있었던 페드의 매파적인 금리 인하 때문에 어제 환율이 15년 만에 1,450원 돌파를 했는데 거기에 국내 경제가 부진한 부분, 내수의 부진이라던가 수출 둔화 흐름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안에서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고환율과 관련된 수혜주를 먼저 선제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다라는 의견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나 전자 쪽, 조선이나 해운 쪽에게는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다만 이게 정말 장기화로 가게 된다면 국내 경제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식이 되면서 모든 전반적인 섹터에게는 악재처럼 작용이 될 수는 있겠고요. 그리고 당장에 이 환율 때문에 피해를 보는 업종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이나 정유사, 이 화학 관련주들 워낙 가치 하락에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실적 악화 우려감이 있는 업종들도 있어서 같이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다울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환율이 10원씩 상승할 때마다 현대와 기아차는 연간 2천억 원의 수혜를 받아간다고 합니다. 워낙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니만큼 이 환율 수혜주들을 잘 선별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가장 떠오르는 섹터들 또 그 안에 함께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하나씩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장품 관련해서는 실리콘투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런던 쪽에 매장을 오픈하기도 했고요. 국내 미민박스와 함께 미국 시장의 진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일단 내년 3월 양해 전까지 중국 쪽에서의 경기 반등 기대까지 나오면서 화장품 그 안에서도 실리콘투 많은 증권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음식료 업종도 환율 수혜주로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어제 삼양식품이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펼쳤습니다. 역대 신고가 들어갔고요. 중국 현지에 법인을 증설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미국향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부분, 환율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수혜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업종보다도 강한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부분이 조선이 될 것 같은데 최근 조선주들 지속적인 52주 신고가 돌파 랠리를 보이면서 업종 자체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대표적인 수혜주로 증권가에서는 하나오션 집중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MRO 사업과 관련해서 두 건의 수주를 실제로 체결을 해내면서 그 안에서도 가장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그 외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이슈와 또 호재 모멘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밤에 SK하이닉스와 관련된 보조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약을 완료했다라고 하고 직접 보조금이 6,600억 원 그리고 정부 대출까지 함께 포함이 돼서 일단은 6,600억 원대 직접 보조금 지급 계약 체결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 있는 웨스트 라피엣에 SK하이닉스가 5조 원이 넘는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 해당 보조금은 이쪽 공장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해당 공장에서는 최첨단 패키징 시설 구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HBM을 생산하겠다라는 거고 일단 공장 자체는 28년 하반기부터 가동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대만 쪽의 반도체 기업들, 미국 반도체 기업, 그리고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는 SK 하이닉스의 보조금 최종 계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만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일단 반도체 업계 인사들의 말에 의하면 트럼프 취임 전에 확정될 것이다라는 전망치들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 물음표로 남아있는 만큼 오늘 두 종목에 대한 주가 변동성에는 주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국에서 PCE 물가지표 발표가 됩니다. 오늘까지도 이제 고용 새벽에 함께 확인을 했었고 여전히 미국의 경제가 강하다라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내년 연준 금리 결정에 대한 방향성을 가져올 수 있는 물가지표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국내 증시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략들을 세워가는 게 좋을지 일단 오늘 개장 상황도 이데일리와 함께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안에서의 시그널도 찾아보겠습니다. 밤사이에 미국의 FOMC 충격에서 벗어나나 싶었던 뉴욕 증시. 장 후반, 장 막판에 흔들리면서 결국에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소폭이나마 오름세를 유지했는데요. 이로써 11거래일 만에 반등 흐름을 나타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0.1% 그리고 0.09%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빅테크도 장중에 테슬라를 제외하고 모두 다 오름세였는데 장 후반에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단 애플이 지금 상승 마감을 했고요. 엔비디아도 1.37% 강세로 보였고 테슬라 장중에 대비해서는 낙폭을 그래도 조금 줄이면서 0.9% 하락으로 거래를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주요 경제지표 두 가지가 공개됐는데요. 일단 3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3.1%로 나왔습니다. 잠정치보다 0.3%포인트 높았고요. 그리고 예상치 상회하면서 미국 경제가 양호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틀랜타 연은이 집계하고 있는 GDP 나우에 따르면 4분기 GDP 성장률도 3%대로 예상이 되는 만큼 계속해서 미국 경제의 강한 흐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공개됐습니다. 신규 건수 22만 건으로 전주 대비 2만 2천 건 감소하면서 예상치도 하회했고요. 그리고 2주 연속 실업보험을 청구하는 계속 청구 건수도 187만 4천 건으로 전주 대비 5천 건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용시장 아직도 꽤 견조하게 안정화된 흐름 보이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미 FOMC 충격을 다 벗어난 시장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폴 믹스 하베스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의 공동 CIO는 엔비디아가 최근 들어서 하락했던 것을 보면 조정이 좀 길게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다시 액션을 취하기까지 좀 기다리는 것을 추천한다. 즉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대기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반면에 톰 리펀드 스트렛 글로벌 어드바이저 리서치 헤드는 패닉 리액션, 그러니까 패닉 셀링이 단기에 그칠 것이다. 어제 힘든 하루였지만 펀더멘털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전장에서 FOMC 충격으로 인해서 빅스 지수, 일명 공포 지수라고 불리죠. 이 빅스 지수가 74% 폭등을 했었는데 과거에 이처럼 크게 올랐던 4번의 경우 모두 한 달 안에 다 회복을 했었다. 그러니까 1월 중순, 1월 말 전에 또 시장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빅스 지수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빅스 지수, 공포 지수라고도 불리는데요. 사실 전장에서 28 수준까지 단숨에 찍기도 했습니다만 밤 사이에는 15%가량 하락하면서 23 수준으로 내려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반면에 10년물 국채금리는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는 좀 불안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6%에 지금 도달하려는 모습들이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빅스 지수가 정말 하향 안정화되면서 10년물 국채금리도 함께 하향 안정화가 되는지 꼭 같이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목요일장 분위기 어땠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빅테크 대체로 다 오른 가운데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유틸리티가 전반적으로 다 돌아오는 모습, 그리고 금융도 전날 하락분을 좀 만회하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관련된 소식
확인을 해봤고요. 애플과 엔비디아, 아마존이 있었는데 그 이슈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입니다. 밤 사이에 1.37% 오르면서 무려 7거래일 만에 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서학개미가 지난 5거래일 동안 순매수 상위 8위에 올렸던 것도 바로 이 엔비디아의 상승의 2배를 가져가는 레버리지 ETF NVDL이었는데요. 과연 서학개미의 이런 베팅이 들어맞을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마존 밤 사이에 1.27% 올랐는데 파업 소식 들려왔습니다. 4개 주에서 운전사가 크리스마스 바쁜 시즌을 앞두고 파업에 돌입한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아마존 운송 차질 없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주가에도 그런 차질이 없는 게 바로 반영이 된 것 같죠. 이렇게 파업에 돌입한 인원들이 1%도 안 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충격 적을 것이다 밝힌 것이고요. 또 밤사이 테슬라는 FOMC 충격에서 못 벗어난 것 같죠. 0.9% 내림세를 이어갔는데 서학개미는 여전히 순매수 1위로 테슬라를 꼽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론도 점검을 해봐야겠죠. 전날 시간외에서 급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정규 거래에서도 무려 16%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가이던스를 제시한 이후 실적에 대해서 우려감이 조금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기존의 매수 의견을 중립으로 또 목표 주가 125달러를 110달러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분기 심지어 3분기까지도 총 마진이 약할 것 같다라는 게 의견이었고요. 반면 매수 의견 유지하고 있는 증권사들도 있습니다. 다만 8%러 목표 주가를 120달러로 낮춘 모습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실적을 다 소화한 증권사들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새롭게 제시할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나이키 장 마감 이후에 실적 공개했습니다. 실적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이키의 주가 사실 실적 발표를 앞두고는 좀 미미한 흐름이었습니다. 0.26% 오름세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매출액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더 많은 매출액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38% 줄어들어서 64센트 정도 예상이 됐지만 78센트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외 거래에서 크게 튀어올랐는데요. 현재 6%대의 시간외 거래 움직임 나타내고 있다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뉴욕 증시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FOMC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못한 미국 증시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악재가 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가 합의한 임시 예산안 처리 반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이에 따라서 임기 종료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의 셧다운 위기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밤 자정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20일까지 처리가 불발된다면 셧다운, 그러니까 현지 시간 기준 토요일부터 셧다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셧다운은 증시에 안 좋습니다. 변동성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테크에 대한 투자 심리 어느 정도 부활이 된 것 같은데요. 마이크론 여전히 하락세, 급락세를 보이고 있었죠. 과연 우리 반도체주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소식 더 들어와 있죠. 일단 SK하이닉스와 미국이 6,600억 원의 보조금 지급을 최종 계약 맺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예비 계약보다 그 금액이 소폭 증가했는데 과연 이 소식이 개별적으로 SK하이닉스 긍정적인 흐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른 대형주들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달러는 오늘도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계속해서 달러 인덱스가 108 수준에서 계속 높게 머물러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 상대적인 가치, 원달러 환율을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하시면서 시장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목요일장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시그널까지 함께 잡아봤습니다.